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가셔가지고 어디가에 가셔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대입정보센터. 어디가를 가서 대입정보센터를 클릭하시고 대입정보센터를 클릭하면 요렇게 나와요. 대입정보센터에 요런 왼쪽에 메뉴들이 나와요. 여기서 대학별 입시정보라는 저거를 클릭을 하세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대학별 입시정보라는 거를 클릭을 하세요. 자, 혹시 못 쫓아오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에서 캡처를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이제 그 대입정보센터에서 대학별 입시정보를 클릭하면 요게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벌어지면 여기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여기를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학년도를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학년도를 선택하시면 여기 밑에 대학 리스트가 쫙 떠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 부분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고 놓치시는데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예요. 그러니까 전형평가 기준이 2023학년도면 결과는 전년도 결과니까 2022학년도예요. 그러니까 2022학년도 결과를 보시고 싶으면 여기를 2023학년도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23학년도 결과를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학년도를 2024학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2023을 보고 싶으시면 저걸 2024로 만드셔야 되고 2021을 보고 싶으시면 저걸 2022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이기 때문에 전형평가 기준은 당해년도고 그 결과는 전년도이기 때문에 저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22학년도 결과를 보시고 싶다고 해서 여기다 2022학년도를 누르고 검색을 하면 여기 가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2021학년도 결과가 나와요. 되셨죠? 예, 오늘 뭐 딴 거 몰라도 요것만 알고 가셔도 뭐 되게 많이 아시는 거지.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요거를 딱 하잖아요. 요렇게 해서 이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을 하면 쫙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대학을 하나 탁 클릭하잖아요. 대학을 클릭하면 요런 페이지가 떠요. 요런 페이지가 뜨고 요 페이지가 떴을 때 여기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 저기를 딱 클릭하고 여기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를 클릭하면 밑으로 쫙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보면 학과별로 50% 컷, 70% 컷이 나와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50% 컷, 70% 컷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여기에는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예. 그리고 만약 다른 학교를 보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 가시지 말고 여기서 여기를 클릭을 바꾸면은 여기를 클릭을 바꾸면은 원하는 대학을 선택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선배 학부모님들 그래서 제가 요 화면을 뭐 해두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 선배 학부모님들 기억나시는 분들 없으신가? 아니 요렇게 뜨는 요거 그쵸 나온다. 즐겨찾기 요걸 즐겨찾기 해놓으시면은 계속 그거를 똑같이 보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똑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의미가 있는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자, 왜 경영과 국문만 있냐? 이게 이제 경희대가 이제 캠퍼스가 좀 분리가 돼 있어서 자연계열을 단순 비교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물론 경희대는 분교가 아니에요. 경희대 자연계 분교가 아닌데 아직 사회적 인식이 조금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인문계만 분류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어디가에 있는 2022학년도 교과전형 결과예요. 경영학과랑 국어국문학과에 교과전형 50% 컷과 70% 컷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국대가 물론 최근에 굉장히 이렇게 좋아지긴 했지만
우리 사회적 인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 건국대와 경희대와 중앙대를 비교하면 그래도 아직은 건국대가 이제 뭐 경희대 중앙대와 이렇게 경쟁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붙어 있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국어문학과처럼 이렇게 더 건국대가 더 높은 교과 점수를 가져야 붙을 수 있고 이러는 것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의 구조들이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건국대가 더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근데 국어국문학과를 놓고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 개 대학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입결이 좀 높다고 생각되는 중앙대가 제일 낮고 반대로 이제 건국대가 제일 높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영학과랑 국어국문학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특히 뭐 종합 전형이 아니라 교과 전형에서 그 두 개의 학과는 사실 뭐 전공에 관한 적성이라든지 뭐 전공 적합성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적으로 보다 보면 이제 교과로 줄을 서서 가는 그런 형태가 좀 더 강한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이제 국어국문학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입결의 순위와 역전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되셨죠? 네. 그러면 언젠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건국대와 경희대와 중앙대의 급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각 대학이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각 대학이 생각하는 자기들만의 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중앙대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중앙대의 급을 맞춰야 들어와야 된다라고 중앙대는 생각할 것이고 건국대 입학 관계자들은 우리 학교 건국대급을 맞추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전형 요소의 배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는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교과만으로 건대급인 걸 증명해야 하지만 경희대와 중앙대는 교과 아닌 수능으로도 그 부분을 수능으로도 경희대나 중앙대급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경희대는 경희대급인 걸 증명하는 거를 2개 등급합 5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앙대는 3개 등급합 7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022학년도 기준입니다. 2022학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원래는 이제 중앙대가 6이었지만 이제 수능 최저 완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수능 최저 완화를 하면서 7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 3개 합 7이 수능 최저 2개 합 5보다 더 높은 것이고 그 높은 걸 증명했다면 교과가 좀 낮아도 중대급인 걸 증명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낮고 이게 조금 더 높고 그리고 건국대는 오로지 교과만으로 모든 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두시면 전체적으로 저희 네트워크 상황 때문에 약간 중간에 멈췄다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으면 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과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런 식의 변화들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숙제를 오늘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세종대가 관심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그리고 얼만큼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세종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하고 교과 전형,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도 교과 전형이고 별도의 교과 전형이 더 있었어요. 2022학년도에. 그래서 오늘 이제 실천해 보실 겸 오늘이나 내일 또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께도 부탁드리면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을 멈추시고 그리고 오늘 지금 라이브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끝나자마자 바로 어디가에 가셔가지고 아까 보셨던 거 있죠. 어디가에 가서 자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가에 가서 제일 먼저 대입정보센터를 클릭하고 거기에 대학별 입시 정보를 클릭한 다음에
그 대학별 입시 정보의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를 클릭하셔서 2023학년도를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대학이 이렇게 나올 때 여기에 세종대를 클릭하셔가지고 세종대에 교과 전형에 두 개의 전형이 있어요.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동일한 학과를 비교해 보세요. 동일한 학과의 내신 컷을 비교를 해보시면 지균이 높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낮거든요. 내신 컷이.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세종대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2022학년도 지금 이제 그 리허설 이렇게 2022학년도 리허설을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리허설에 보면 학생부 우수자라는 전형이 있었고 지역균형 전형이 있었는데 학생부 이거 보여드려도 안 보이겠구나.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최저가 신설이 돼서 생겼고요. 2022학년도에. 그리고 지규는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또 동일한 대학에 동일한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최저가 있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교과 전형임에도 최저가 더 떨어지고 2점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생부 그러니까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1점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이제 그거를 꼭 한번 오늘 해보세요. 네, 오늘 꼭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마지막은 이게 이제 위에 게 경북대고 밑에 게 동국대예요. 그래서 경북대, 동국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는 없는데 밑에만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그러니까 둘 다 교과 전형인데요. 밑에는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돼 있죠. 여기 옆에. 근데 위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과가 학추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까지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다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 막 어려운 구조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막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막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기보다는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쵸? 세종대 그 어디가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최저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역할을 갖고 있는 건지를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